오늘은 이제 합동식에 대해서 A와 B, 정수 A와 B가 법 M에 대해서 합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A 빼기 B가 M의 배수다 이렇게 얘기해서 A 빼기 B가 M의 배수가 되면 A와 B는 법 M에 대해서 합동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동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기호를 이렇게 세 줄로 이렇게 쓴 거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죠. 그래서 이제 합동식 성질 중에서 첫 번째로는 A와 A는 합동이에요. 뭐 A와 A는 합동이지. 0은 모든 수의 배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A와 B가 합동이면 A와 B가 법 M에 대해서 합동이면 이면 B는 A와 합동이죠. 그래서 B는 A와 합동이야. A 빼기 B가 M의 배수니까 B 빼기 A도 M의 배수죠. 정수에서 A와 B가 법 M에 대해서 합동이고 그리고 B와 C가 법 M에 대해서 합동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상태가 되면 A와 C는 이제 법 M에 대해서 합동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러한 성질이 성립하는데 얘를 이제 관계의 의미, 릴레이션의 의미에서 보면 이제 얘는 첫 번째 성질, 나는 나와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해가 되고, 내가 너와 관계가 있으면 너는 나와 관계에 있다. 그래서 얘를 보고 반사율이라 부르고, 얘를 보고 대칭율이라 불러요. 그리고 A와 B가 관계가 있고, B와 C가 관계가 있으면 A와 C가 관계가 있다. 이거를 보고 추이율이라 불러요. 그래서 그러한 관계식이 이제 그래서 리플렉시브에서 반사율, 반사의 법칙을 만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메트릭, 대칭의 법칙을 만족하고 있어요. 대칭률을 만족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티브, 추이율을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관계가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이 관계를 이끌어서 동치 관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정수의 집합에서 이렇게 만드는 것은 동치 관계라서 동치 관계에 의해서 동치류들이 생기라는 거죠. 그래서 정수 전체의 집합에서 이 관계, 지금 합동의 관계를 이제 줬더니 이 합동의 관계는 동치의 관계가 되어서 동치류들이 생기고 그래서 0과 합동인 거, 법 M에 대해서 1과 합동인 거, 법 M에 대해서 2와 합동인 거, 법 M에 대해서 3과 합동인 거. 그래서 법 M에 대해서 M-1과 합동인 그러한 아이들이 생기고 동치계 안에 동치류들이 생겨서 얘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수 정체를 법 M에 대해서는 0과 합동인 거, 1과 합동인 거 이렇게 해서 전체를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고 이들은 전체의 집합에서 각각 교집합이 공집합인 그러한 분하를 이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얘가 이제 관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M이 만약에 3이면 0, 1, 2, 3의 배수인 집합, 3으로 나눠서 1인 집합, 3으로 나눠서 2인 집합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그냥 그 정도만 받아들이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관계, 동치에 대한 얘기 중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 그 다음에 합동식에 대해서는 A와 B가 법 M에 대해서 합동이고 그리고 C와 D가 법 M에 대해서 합동이다. 이러한 조건이 만족하면 두 식을 서로 더하거나 그래서 A 더하기 C가 B 더하기 D랑 합동이다. 그래서 얘가 법 M에 대해서 B 더하기 D랑 합동이고 두 개를 서로 뺄 수도 있고 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A, C는 이제 B, D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또 A의 거듭제곱과 B의 거듭제곱도 법 M에 대해서 각각이 전부 다 합동이에요. 나누는 건 조심해야죠. 그래서 얘는 이제 정수의 집합이라서 나누었을 경우는 이제 유리수가 될 수도 있고 전체의 성질이 이제 깨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합동식은 마치 등식처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할 수 있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죠. 이 중에서 이제 하나 정도만 증명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얘를 곱하기를 증명해 볼까? A 빼기 B는 M의 배수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C 빼기 D도 M의 배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C와 A를 곱한 값은 이것은 B 더하기 M의 Q1 값이고, 그 다음에 A의 값은 C의 값은 D 더하기 M의 Q2의 값이죠. 이 값은 BD 값에 더하기 M배의 Q1의 D가 되고 더하기 Q2의 B가 되고 더하기 M 곱하기 Q1, Q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AC 빼기 BD가 M의 배수가 된다,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저런 성질을 증명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성질을 증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보면 이제 합동식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돼요. 합동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질 중에서 어떤 fx가 정수계수의 n차 방정식이라고 해보죠. 정수계수의 다항식이라고 해보죠. 다항식, n차 다항식을 해보죠. 또 물론 gx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보죠. 이렇게 있을 때 a하고 b가 법 m에 대해서 만약에 합동이면 이것은 f에다가 a를 대입한 거와 f에다가 b를 대입한 거, 그것도 법 m에 대해서 합동이죠. 왜냐면 전부 다 정수를 대입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대입해서 정리할 수 있어요. 이러한 모양이 이제 다항식에서 많이 쓰이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다항식 fx가 정수계수 다항식이라서 8x의 세제곱 빼기 3x의 제곱 7x 더하기 5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f의 21을 구해라 말. f의 21을 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구하는 건데, 얘를 4로 나눈 나머지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k라 할까요? 이 값에 대해서 이 값을 구하는 것은 21은 뭐에 대해서? 21은 법 4에 대해서 얼마니까? 나머지가 1남단 말이에요. 그래서 f에 21을 대입해서 4로 나눈 나머지는 f를 1을 대입해서 4로 나눈 나머지 같아요. 그래서 이 값은 8-3 더하기 7 더하기 5의 값이고, 이것은 22에서 17 나오죠. 17은 4로 나와서 1 남지. 그래서 얘가 k의 값이 1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합동식은 매우 중요하니까 잘 알고 있어야겠다. 2의 32제곱, 19의 41제곱을 얘를 1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래요. 그래서 얘를 1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헤드에 글자가 잘 미끄러져서 1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라, 이렇게 해볼까요? 그래서 이것은 2의 세제곱은 4제곱은 16이거든요. 16은 이렇게 3이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었어요. 2의 제곱은 얼마죠? 2의 제곱은 얘가 4가 되죠. 그래서 얘를 곱하면 2의 6제곱은 12가 되어서 얘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얘를 12제곱하면 얘가 1이 돼요. 그래서 2의 12제곱이 1이 됐어요. 그러면 2의 32제곱은 2의 8제곱 24에서 8을 하는 거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4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두 개 더하면 되니까, 그래서 2의 32제곱은 2의 24제곱 곱하기 2의 8제곱이고 2의 24제곱은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4와 같아지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9의 41제곱, 19의 값은 13 남으면 6 남죠. 그 다음에 19의 제곱은 얘가 36이라서 26, 10 남네, 그죠? 이렇게 됐어. 그러면 19의 세제곱은 60이 되거든요. 두 개 곱하면, 이렇게 두 개 곱하면 60이 되고 8 남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됐어. 19의 5제곱은 이 두 개 곱한 거거든. 그래서 80이니까 얘가 2 남죠. 이러한 형태가 되네요. 그래서 전체를 이제 어떻게 볼 거냐, 2의 6제곱이 얼마인지 아니까, 그래서 19의 6제곱은 2 곱하기
얘랑 얘랑 곱하니까 그래서 6제곱은 10이라서 마이너스 1 돼. 그래서 19의 12제곱도 1이 돼요. 1 됐어. 그래서 19의 12제곱이니까 19의 41제곱은 얘는 19의 36제곱 곱하기 19의 5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했네요. 36제곱은 1이니까 19의 5제곱은 2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2가 남는 거죠. 이러한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저기 찾고 있는 값 2의 32제곱 곱하기 19의 41제곱은 얘는 마이너스 4고 얘는 2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8이니까 이 값은 얼마? 이 값은 5가 되네요. 그래서 얘가 나머지니까 5단 말이에요. 이러한 형태로 구하면 합동식을 구하면 이제 조금 번거롭긴 해도 계산기로도 못하는 그러한 양의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죠. 물론 이제 얘를 하다 보면 이걸 좀 더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잔뜩 나오겠죠. 이러한 모양으로 보이고요. 지금 최근 이제 김흥태, 박승환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정수론을 하고 있는데 그 정수론의 8판 기준으로 이제 이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3장에 보면 3장의 3절에 동치 관계가 나오는데 이제 깊은 얘기는 하지 않기로 하고 그래서 집합에다가 어떤 관계를 줬어요. A하고 B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관계인데 이 관계 중에서 A와 A가 관계가 있는 거, A와 B가 관계가 있을 때 B와 A가 관계가 있는 거, A와 B가 관계가 있고 B와 C가 관계가 있을 때 A와 C가 관계가 있는 거 이를 보고 얘를 반사율 리플렉시브라 부르고 그 다음에 얘를 대칭률 시메트릭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얘를 추이율 트랜스티브에서 추이율이라고 불러요. 이러한 세 가지를 만족하는 그러한 관계를 보고 동치 관계라 부르고 이 동치 관계가 있으면 이 관계에 의해서 집합이 이렇게 쪼개어진다. 동치인 집합이 쪼개어져서 얘가 동치류들을 이루고 있고 그 동치류들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지금 이제 합동식으로 관계를 나눴을 때 얘를 보고 합동식의 관계를 이루어서 만든 완전 인력이라 부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형태는 뭐냐면 4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법사하면 M이 예를 들어서 4라 하면 이것은 나머지가 0인 집합, 나머지가 1인 집합, 나머지 2인 집합, 나머지가 3인 집합. 그래서 나머지들을 이렇게 나머지가 1인 집합들, 2인 집합, 2인 원소를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여류인데 이 인여류에서 대표원을 하나씩 골라서 모은 게 얘가 M4, 4일 때의 완전 인력이에요. 완전 인력에는 이제 M으로 나누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나머지 형태를 다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얘를 완전 인력에 해당. 물론 이제 이 집합은 대표적인 걸 모았으니까 4에 5에 2에 3 이렇게 적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4로 나누면 0 남고 4로 나누면 1 남으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완전 인력이에요. 법 M에 대해서의 완전 인력을 이제 적어보면 완전 이해겠죠. 그래서 S0에 S1, S2 뭘 적을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S에 M-1 이것이 이제 M에 대해서의 완전 인력이란 말이야. 이럴 때 A와 M이 만약에 얘가 서로 소이면 이 완전 인력에다가 A의 S0 더하기 B를 하고 A의 S1 더하기 B를 하고 서로 소인 수를 이렇게 곱해가도 그리고 숫자를 이렇게 더해가도 이것도 완전 인력계가 돼요. 예를 들어서 얘들 중에서 S의 I 더하기 B의 값과 만약에 A의 S의 최의 더하기 B 값이 만약에 둘이서 같다면 둘이가 같은 거라면 어떤 관계를 만족하는가? A의 S의 I 값과 A의 S의 J 값에 대해서 이 둘이
합동의 의미에서 같다면 법 M에 대해서의 합동의 의미에서 같다면 A는 M의 배수가 아니었으니까 A는 M과 서로 소였으니까 A의 S의 I 마이너스 S의 J 값도 이렇게 해서 0일 테고 얘가 M의 배수가 아니니까 얘가 M의 배수라서 S와 I, S의 J는 처음부터 같아야 하는 거였다. 근데 처음부터 다른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은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n-한 n개의 값이 같은 값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전부 다 다른 거라서 얘도 완전 익력계가 된다. 그래서 서로 같다. 서로 소인수를 곱하면 걔가 완전 익력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완전 익력계의 형태는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죠? 완전 익력에서 m이 만약에 홀이면, m이 만약에 짝수이면, 그래서 얘가 짝수이면, 볼수이면 이런 의미에서 그런 것도 이제 완전 익력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0, 1, 2 이렇게 블라블라 가다가 2분의 m-1 적었어요. 이렇게 적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m-1 블라블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전체가 이만큼이 몇 개, 이만큼이 몇 개를 해서 전체가 이제 m개다 이거죠. 그래서 m개를 이렇게 전체를 완전 인역의 형태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m이 짝수이면 얘는 이제 2분의 m이 있고 그 다음에 블라블라해서 1, 2까지 그 다음에 0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방향으로 마이너스 1 블라블라 하면 마이너스 2분의 m 값에 대해서 더하기 1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m 더하기 2 해서 이렇게 이것이 이제 전체가 m개가 돼서 짝일 때 홀일 때의 완전 능력예를 이렇게 적어도 된다는 뜻이야. 예를 들면 m이 8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이렇게 적는 뜻이죠. 특별하게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m이 8일 때 이것이 이제 완전 익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똑같은 게 누구죠? 7. 얘는 똑같은 게 누구예요? 6. 얘는 누구랑 합동이죠? 얘는 누구랑 다 합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법 8에 대한 이제 완전 익력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형태들에 대해서 합동식의 의미에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합동식에 대해서 예의를 다시 가지고 가죠. 그래서 디오판투스의 방정식을 봤으니까 그때 잠깐 얘기했던 거 법 M에 대해서 얘가 이제 해를 가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AX 빼기 B가 M의 배수라는 얘기였잖아. 그 말은 AX 빼기 M의 Y 값이 B니까 얘의 해가 존재할 조건이 뭐였다? A와 M의 최대 공약수가 B를 나누는 거였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가 B를 나누는데 그렇다면 이제 A와 M이 첫 번째로 A와 M이 서로 소라고 해볼게요. 서로 소면 당연히 해를 가지겠죠. 그래서 서로 소이면 당연히 해를 가지죠. 그래서 이러한 해를 가져요. 해가 존재한다고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1이 B를 나누니까 해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에서 A의 S 여기서 이제 일자리에 대해서 먼저 보면 1일 때의 해를 구해보죠. 이것은 이제 A의 S 더하기 B의 T, M의 T는 이제 1이 되는 그러한 S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렇게 존재해요. 여기다 이제 B를 곱하면 A의 S의 B 더하기 M의 T의 B 이 값은 이제 B가 되죠. 그래서 A의 S의 B 빼기 B는 M의 배수가 됐잖아요. 그러므로 해 X를 뭐라 할 수 있어? BS라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해서 법 M에 대해서 해가 존재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해가 존재하는 건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해를 이제 X1이라 하고 해를 X1이라 하고 해를 X2라고 해보죠. 그래서
AX1이 B가 되고 그 다음에 AX2가 똑같이 B가 되었으니까 그 말은 A 배 X1 마이너스 X2의 값도 이것이 M의 배수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A와 M이 서로 수니까 X1과 X2도 사실은 법에 대해서는 같은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둘은 같은 거다라고 되니까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러한 1차 합동식에 대해서는 A와 M의 최동약수가 B를 나누면 해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A와 M이 만약에 서로 수라면 해가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뜻이어서 얘가 이렇게 된다면 해는 유일하게 존재함을 보였어요. 지금 한 얘기를 이제 다른 얘기로 바꾸어서 예제를 잠깐 보면 7x의 값은 얘가 5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법 31에 대해서의 해가 이제 존재하는지를 보자. 그러면 7과 31은 이제 서로 소이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7과 31의 최대 공약수가 5를 나누면 해가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얘를 7과 31에 대해서 숫자가 지워졌어요. 7과 31에 대해서 그 관계식을 이제 해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31은 7로 나누었을 때 4 더하기 3이 되고 그 다음에 7은 3 곱하기 2 더하기 1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적어보죠. 1은 7 빼기 3 곱하기 2가 되고 그 다음에 7 빼기 3은 31 빼기 7 곱하기 4 이게 3이거든요. 그래서 7 빼기 3 2가 됐으니까 여기서 1의 값은 7 곱하기 9가 되고 빼기 31 곱하기 2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5로 곱하면 5의 값은 7 곱하기 45 빼기 31 곱하기 12이 됐거든요. 이러한 모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7x 빼기 여기가 무슨 말이죠? 여기가 7x 빼기 31의 y는 이제 얘가 5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해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7x 빼기 31의 y는 7 곱하기 45 빼기 31 곱하기 12이 되는 거여서 7배에 x 빼기 45가 되고 이 값은 31에다가 y 빼기 10의 값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얘가 31의 배수로 해서 x를 구하는 게 목적이라서 얘는 45다. 45는 법 31에 대해서 14와 같다. 그래서 이렇게 유일한 해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유일한 해를 구하는 걸 보고 이 형태를 보고 1차 합동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1차 합동식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윌슨 정리까지 가보면서 중국인의 나무의 정리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다시 한번 묶어서 정리하기로 하죠.